여러분, 60대가 되면서 인생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모든 게 편해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년이 되고 보니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직장에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힘들어도 고민할 새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들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데 문득 나만 혼자 멈춰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전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하는 것 같고 자식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부부 사이도 예전처럼 가깝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더군요. 얼마 전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혈압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버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외롭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진 걸까? 젊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쉴 틈 없이 달려왔죠. 한때는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챙겼고, 아이들이 깨울 때까지 늦잠을 자본 적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정작 가장 바쁠 때는 나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 허전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면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가족이 어느 순간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내 나이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가져본 적이 있던가?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조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조지 번스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늙어가는 것은 선택이다. 삶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는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존 맥스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60대 이후의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윌리엄 워드의 말처럼 인생은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돛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것엔 바람을 막을 수 없지만 그 바람을 이용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항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50대가 되니 직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자식들은 제 손을 떠나며 부모님은 점점 더 연로해지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 문제도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렇다면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중년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과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40대까지는 일 잘하는 직원이었지만 60대가 되면 조직 내에서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회사는 더 젊고 능동적인 사람을 원하죠.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경제적인 불안감도 커집니다. 60대가 되면 직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직장에서 내 위치가 줄어든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승진해서 밀려나면서 한동안 크게 낙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업무 조언도 해주고 팀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이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바뀔 뿐이지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나만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거리감입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예전 같은 친밀함이 사라지고 서로의 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역할이 변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자식들에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싶었고 그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조언보다 응원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하고 있구나. 힘들진 않니?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켜봐 줍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더군요.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까 저와의 대화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다면 조언보다는 가벼운 응원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했지만 50대 이후의 관계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아내와 오랜만에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건강 문제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리하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을 때마다 무언가 한두 개씩 지적을 받게 되죠. 사실 건강은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쉬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에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습관을 들이다 보니 지금은 하루 1시간씩 걷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인생은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건강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예전에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퇴직을 하면
자연스럽게 회사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지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밥도 먹고 술도 한잔했지만 퇴직 후에는 만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연락하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왜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안 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연락해 보자는 마음으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렇게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친구도 반갑게 받아주더군요. 그 뒤로 가끔 모임을 주도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인간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안부를 묻는 작은 전화 한 통이 오랫동안 이어질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60대에 접어들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동네 소모임이나 독서 모임 같은 곳에 가보면 생각보다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게 50대 이후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변화 속에서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던 것을 계속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직장에서 밀려나는 기분이 들 때 저는 제 역할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실무에서 뛰어다니는 게 힘들다면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변화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요즘은 퇴직 후에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60대에 새로운 자격증을 따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는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허전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자식에게서만 채우려 하면 서로 부담이 됩니다. 대신 부부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내와 대화가 줄어들면서 서로 어색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과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우리가 서로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아지길 바라기보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 건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아파도 참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건강을 소홀히 했다가 큰 후회를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병원 신세를 졌죠. 그 이후로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피곤함도 줄어들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 또는 말년의 도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변화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52세의 박현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회사에서 인정받던 직장인이었지만 50대에 접어들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수 씨는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는 점점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 스타일도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었지만 배우기에는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현수 선배님, 이번 프로젝트는 젊은 직원들에게 맡기려 합니다. 선배님께서는 경험을 살려 조언을 주시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밀려나는 건가?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취업 후 독립했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TV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 이제 뭐 해야 하지? 50대 이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수 씨는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일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정립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했고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늘려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예전의 다정함이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며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덕분에 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운동 시작하고 나니까 몸도 가볍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요. 현수 씨는 말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현수 씨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